좋아요, 구독! 금요일 아침 8시 반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털 대 펀더멘털 매일 두 종목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센티멘털로 덕산 네오록스 오랜만이죠. 그리고 펀더멘털로 HMM입니다. 자, 센티멘탈 종목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덕산 네오록스 OLED 관련주인데 최근에 주가가 뭐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최근에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레이더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차트를 보시죠. 차트를 보시면 이 빨간 줄로 된 게 OLED 관련주, 특히 소재주를 제가 좀 많이 집어넣어서 만든 7개사의 평균 주가인데 주가가 슬금슬금 밀려 내려가죠.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덕산 네오록스는 오히려 이렇게 파란 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좀 교차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올라가나 봤더니 기관들이 최근에 좀 많이 사더라고요. 기관이 사는 게 무슨 이유가 있나 제가 좀 꼼꼼히 좀 살펴봤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 나오는 리포트 제목을 보니까요. 이 믿음 가는 OLED 소재주 이래가지고 믿음을 조금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이 회사는 이제 이런 거죠. 아이폰 15 이제 곧 나오죠. 그러니까 9월 달에 이제 10월 달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올 텐데 초기에 생산이 약간 지연돼서 또 3분기 매출 나올 게 4분기로 좀 이연되는 그런 일부 매출 그런 이연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반기에 들면서 아이폰 15도 다시 이제 나오는 거고 삼성에서도 계속적으로 폴드 시리즈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돼서 하반기에 매출이 좀 많이 몰릴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밑에 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제가 애플 이름은 뺐습니다만은 애플이 내년에 이제 1분기나 2분기쯤에 아이패드를 이제 낼 텐데 이 아이패드에 이 OLED 이게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많이 얘기가 진척이 된 그런 느낌이 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부터 보시면 하반기 성수기 효과도 있죠. 내년 아이패드 그런 효과도 있죠. 잠시 후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블랙 PDL 이슈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믿음이 간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BNK 투자증권에서도 이제 리포트를 썼는데 거기서는 주로 이제 하반기, 금년 하반기에 들어올 모멘텀 이걸 좀 강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2분기의 영업이익률이 21%밖에 안 됐는데 하반기에는 이제 25%까지도 개선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물량이 몰리면 아무래도 고정비 부담이 좀 많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25%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거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폰 얘기하고 삼성 폴드 시리즈 이쪽 이제 전체적으로 출시 기대감 이런 게 좀 있는 건데 특히 이제 4분기 가서 이제 봐야 될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분기에 가서는 삼성이죠. 삼성 지금 Z 폴드 이쪽에만 지금 블랙 PDL을 쓰고 있는데 이거를 채택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4분기쯤에는 결정을 해야 되나 봅니다. 근데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다고 보면 블랙 PDL 이쪽 매출이 2배까지도 내년에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새로운 모멘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3분기에 뭐 신제품 출시 그 모멘텀이 있고 4분기에 가면 블랙 PDL 채택 모멘텀이 있을 수 있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아이패드 출시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주가는 먼저 지금 선침해가 들어간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차트 보시면 8월 3일 날 38,000원 중반 여기 이후로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장기 이동 평균선이 아주 무겁게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데 그걸 어제 같은 장에서 이렇게 뚫고 올라왔습니다. 어제 상당히 장 초반에 우리 시장 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이 계속적으로 덕산 네오록스 고개를 들고 하다가 어제 마침내 이렇게 뚫고 올라왔는데 최근 3거래일 거래량을 보시면 이쪽에서 거래했던 것보다 훨씬 많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게 지금 장전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들여다보니까 기관이 좀 사고 있습니다. 기관 주도의 매수세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로 제가 좀 점검을 해봤는데 역사적 밸류 밴드로 보실 때도 전체적으로 높다는 느낌은 별로 없죠. 그래서 높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중앙에서도 조금 하단 부분으로 지금 내려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여기서 조금 밀릴 수는 있습니다. 오늘 뭐 어제 간밤에 미국 시장 3일 연속 밀렸잖아요. 그리고 그 성장주들 많이 밀렸기 때문에 조금 밀릴 수는 있습니다만 다시 기관들이 받칠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PBR을 좀 잡아봤습니다. 2.9배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PBR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뭐 썰루스도 2.9배, PI 첨단수도 2.6배. 여기서도 성장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상당히 또 조금 위를 보고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목표 주가 최근 계속적으로 올려가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증권사들이 지금 보니까 7주 전부터 올리고 시작했죠. 그래서 4주 전에 53,5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56,000까지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대비 괴리율이 24%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위기 좋은 주식 덕산 네오록스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센티멘탈 주식 끝났으니까 펀더멘탈로 가야죠. 펀더멘탈 오늘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HMM입니다. 흠슬라라고도 예전에 말씀을 많이 들었을 텐데 주가는 최근에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녹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녹색으로 쭉 이렇게 내려옵니다. 2분기 시장 예상보다는 조금 잘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컨테이너 공급보다 컨테이너 수송량이 조금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박들이 조금 뭐랄까 공간들이 많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운임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운임도 약세.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지 않고 3분기가 뭐 성수기로 들어가는 그런 시기입니다만은 계절성을 느낄 수가 없을 정도로 아직도 뭐 시황이 좀 좋지 않다. 이래서 시황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좀 안 좋아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내리죠. 펜오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내리고 HMM도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중국 경제가 나쁜 것도 영향을 주고 있는 듯한데 어제 이렇게 전체 세계 회사가 전부 다 바닥에서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골라왔고요. 자, 여기는 이제 업황이나 이런 거보다는 사실은 인수전 여기에 좀 초점을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시고 있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각 대상으로 지금 내놓고 있는 지분이 57.88%입니다. 이걸 사면은 일대주주가 되는 거죠. 자, 누가 참여하고 있을까요?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는 이름들 제가 좀 적어 왔습니다. 그래서 SM그룹도 있죠. SM 상선이죠. 하림, 동원 쪽도 하고 LX도 하고. 이 국내사들은 근데 문제는 돈이 이렇게 충분하지가 않아요. 돈이 보면은 최소 5조 원 플러스 알파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사실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도 사실은 자체 돈으로 안 되니까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죠. 사모펀드들하고 손을 잡고 인수전에 지금 참여하려고 하는 것 같고 하팍 로이드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5위권 세계 해운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골드만삭스를 이제 자문사로 해가지고 좀 아이디어를 이제 어드바이저를 받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걸 사면 좋은가? 근데 사면은 여기가 세계 5위권에서 3위권으로 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후보군에 이런 이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단지 지금 자금 동원력이 좀 부족한 데가 좀 있다. 국내사들은 좀 부족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승자의 저주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좋은 가격에 사면 좋은데 너무 높은 가격에 사면 그리고 너무 지분이 크면은 조금 나중에 무리한 거가 후유증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는요 실적은 안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대히 이제 앞으로 안 좋을 건데 TP 그러니까 목표 주가는 하향을 했습니다. 18,000원으로 하향을 했는데 주 이유는 뭐 이익보다는 이겁니다. 행사 물량 2억 주 그러니까 기존의 주식 수에 플러스 2억 주를 더 이제 행사가 돼서 주식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분모로 내려가니까 분모가 2억 주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 주가가 2억 주에 해당하는 만큼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18,000원으로 내려왔고 업황 회복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증권 그 주가 차트를 보니까요. 밑에 바닥은 16,000원 초반에 쳤고요. 어제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사나 봤더니 외국인 기관이 최근에 오히려 이 업황 안 좋은데 이렇게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 바닥 위로 보는 건가? 중국 경제 안 좋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사 들어오고 있습니다. PBR 차트를 보면 항상 이렇게 밑으로 쳐져 있죠.
이거 PBR로 봐도 0.4배 이 정도로 내려와 있습니다. 목표 주가 28,000원인데 아까 18,000원 보셨죠? 더 내려올 수 있다. 그래서 상승 여력 17%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덕산 네오록스, 펀더멘탈로 HMM 말씀드렸습니다.